금투세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점점 정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안입법이 나오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투세 세부 내역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저도 많이 다뤘었고 뉴스에서도 잘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금투세에서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낙타 17마리를 삼형제로 나누는 일화로 표현했습니다. 숨겨둔 낙타 한 마리를 사건의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문제 의도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투세는 밸류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상속세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편대기동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단독기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법할 때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때 수습하려고 하면은 법을 다시 법으로 막아야 되겠죠. 또 부작용이 나와서 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누더기 법이 됩니다. 그러면 유권 해석이 어려워지고 편법 나오고 이득을 보는 자가 생기고 불공평해지고 이게 또 사회의 불만이 되는 거고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금투세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를 꺼내야 되거든요. 금투세를 하려는 이유는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그 세금을 주기 위해서죠. 누군가에게 빼앗아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논하는 게 정치입니다. 받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빼앗기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증세할 때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정치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반란은 불평등한 조세 때문에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해서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졌고 미국이 독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세금 징수를 정당하게만 했다면은 아직도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 있었을지도 모르죠. 한국은 작년에 56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요. 올해 20조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니까 증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이 652조 원이에요. 세금 낭비만 잘 줄여도 세수 결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 반발이 심하고 증세 효과도 별로 없는 금투세를 도입해서 빼앗은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해줄 수 있는지 효용성을 고려하면은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절약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배우자한테 야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저도 10년 넘게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을 가지고 아껴 쓰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곳도 있겠지만 낭비하고 방탕하게 쓰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이는 부서는 칭찬이 아니라 페널티를 받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거죠. 올해 예산을 다 못 쓰면은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다 쓰고 내년에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차라리 불필요한 복지, 무분별한 예산 남용, 연말마다 멀쩡한 도로 갈아엎는 행위들, 비대해진 부서들 인력 재배치 조정하는 거, 업무 처리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사 축소하고 이런 것만 해도 낭비되고 있는 세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절약이 충분히 될 거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못하고 있잖아요. 세수를 절약해서 줄이자라는 나라님들을 본 적도 없어요. 보통 더 많이 쓰자, 우리 쪽 예산을 더 많이 달라, 이 주장을 더 세게 하죠. 왕건은 삼국을 통일하고 전란을 끝내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세금을 10분의 1만 내도록 감면해줬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증세를 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게 나쁘냐?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자본주의의 단점을 증세와 복지를 늘리는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었어요. 미국도 이런 관점에서 증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에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한테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매기겠다고 말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트럼프는 수입품 관세를 늘려서 세수를 충당했었고요. 해리스는 고소득자들한테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은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의 세대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약 7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경우에 23.8%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자본이득세라 불리는 건데 바이든은 과거에 44.6% 세율을 공약했었고 해리스는 그 중간을 택했어요. 33%의 세율을 지금 공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기부해주는 사람들이 부자들인데 부자증세 공약을 내세운 거죠. 저는 이게 해리스가 상당한 악수를 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리스로 갈 표가 트럼프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디폴트 값이 복지 증가인데 복지를 늘려서 더 많은 표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수가 항상 부족하고 재정 적자가 발생하죠. 적자가 난 거를 더 세금을 걷어서 메우고 나면은 또 그만큼의 적자를 내서 복지를 늘립니다. 복지를 먼저 하고 적자 난 걸 나중에 메우자, 이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 적자 증세, 복지 적자
적자 증세, 계속 이 악순환을 도는 거죠. 과거에 미국 민주당은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계속 돈을 찍어서 복지를 하자, 현대통화 이론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인플레를 맞이하면서 사라졌죠. 반면에 공화당은 복지 증가보다는 감세가 디폴트 값입니다. 세금을 줄여서 부담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없애자, 이런 쪽인데 자연스럽게 복지 축소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자들은 감세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서민들은 복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균형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권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남미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부자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나라들은 어디에 있는가? 동남아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부자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미실현 이익을 평생 들고 가면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월급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적게 내고 있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버핏이 우리 돈으로 세금 313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산이 32조 원이 늘었어요. 2022년까지 보면은 버핏이 1290억 달러 미실현 이익을 보유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170조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은 얼마를 내야 되냐면 260억 원을 내야 돼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30조 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버핏이 보유한 170조 원 주식 중에서 30조 원을 시장에 매물로 내놔야 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던 대주주들 매물이 매년 나오게 되겠죠. 증시에 타격을 주는 것만으로만 치자면은 미국판 금투세 가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 이런 미실현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주주들이 기업에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데 배당을 주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미실현 이익을 늘릴 수 있겠죠. 장기 보유하고 팔지만 않으면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세금을 안 내고 그거 가지고 계속 복리로 불려나가니까 재산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거죠. 그렇게 미국의 부자들이 돈을 불려나갔던 겁니다. 세금 내기 싫으니까 장기 보유를 하게 되고 계속 물량이 홀딩이 걸려있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만 있고 팔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큰 손들이 자사주 매입을 좋아하니까 배당을 안 줘도 되잖아요.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게 됩니다. 기업이 주식을 사주는 주체가 되니까 주가를 올리는 매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보면은 실제 매입한 금액 대비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부자들은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 확대를 요구하겠죠. 배당금이 다시 세금을 통해서 국가로 들어갑니다. 증시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배당을 받은 돈으로 주식을 더 사서 재투자가 반복돼야 되는데 재투자가 되지 않고 그 돈이 국가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높았던 PER을 적용받던 미국 증시가 이제 멀티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S&P 500은 역사적으로 PER 20배 이상을 받았는데 최근에 멀티플 28배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상태인데 해리스가 되면은 이 멀티플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주가가 예상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높은 상태니까 먼저 파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나중에 파는 사람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먼저 팔려고 하겠죠. 이게 상당한 매도세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해리스의 이 공약은 주식 부자가 많은 미국인들 중에서 일부가 트럼프로 돌아서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원래 트럼프가 되면 악재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리스가 되어도 악재고 트럼프가 돼도 악재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멀티플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미실현 이익 과세가 적용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자가 버핏이거든요. 이미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상당 부분을 팔았습니다. 현금만 377조 원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버핏이 주식을 왜 팔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정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해리스가 했던 발언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맞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버핏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고 배당을 내려야 됩니다. 30조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된다면은 버핏이 보유한 지분율이 16.5% 수준이거든요. 200조 원에 가까운 현금 배당을 해야지만 버핏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 보유한 현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 배당해야 됩니다. 버크셔의 이번 현금 보유량을 보면은 평상시 대비 2배로 늘렸어요. 만약에 200조 원 가까이 현금 배당을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숫자가 딱 맞는 거죠. 버핏은 이걸 대비해서 배당금을 미리 쌓아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배당을 하게 됩니다. 버핏뿐만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혹시 모를 대선 결과를 위해서 현금을 쌓아두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주식시장에서 강한 매도세가 되는 거죠.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도세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죠. MMF 마냥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뉴스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증시의 호재고 해리스가 되면 악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널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번 주에는 고용지표 때문에 증시가 혼돈이었었는데 이번에 물가지표 나올 거고 다음번에 FOMC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대선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대선이 증시를 상승시키는 원동력보다는 하락시키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게 주류 관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좀 독특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이 정도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